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여러분의 8집 싱어송 매니저 손병휘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뵙네요. 앞으로 별일 없으면 화요일 날 7시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지금 나누신 뮤직비디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든 공식 뮤직비디오인데요. R, 이번 음반의 타이틀곡입니다. 오마이TV를 통해서는 처음부터 나갔는데 손병희 TV를 통해서는 거의 끝날 때 이렇게 나갔죠. 우리 홍성민 기자께서 일부러 그렇게 차별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신청곡, 리액션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채팅창을 열어놓고 했습니다만, 제 앞에 이렇게 노트북이 있거든요. 이 노트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날씨 참 좋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방송을 하러 왔을 때 오늘이 7번째인가 그런데 비가 안 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비가 안 왔다 하더라도 날씨가 잔뜩 흐리거나 그래서 오늘처럼 청량한 기분을 느낀 건 처음입니다. 정말이에요. 날씨가 맑고 그리고 채도도 좋습니다. 채도가 뭐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먼지가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기온도 30도가 아니잖아요. 약간 건조한 바람 비슷하게 오는 것 같고, 아무튼 가을. 실은 제가 오늘 자전거를 끌고 왔어요. 미니벨로라고 해서 바퀴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여기까지 올려다가 그렇게 되면 너무 땀이 많이 흐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편법을 썼습니다. 어쨌든 갈 때는 이 미니벨로를 끌고 갈 생각인데 라이트가 없어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기분 좋은 고민이죠. 날씨가 좋은데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 정도니까요. 이렇게 상쾌한 기분을 가지고 항상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건데, 금년에는 전 지구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청정지구라는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몽골 정도가 지금 깨끗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구상 마지막 최후의 청정 대륙이라고 하는 오세아니아주, 호주와 뉴질랜드도 지금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죠. 그래도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그러고, 일주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전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말 줄 알았더니 일주일을 더 연장하고 있죠. 그래서 확진자 수는 일일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탁구장을 운영하는 친구인데, 야, 좀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도 역시 지난주부터 문을 닫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지금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시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내일 점심을 같이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낙관주의, 물론 낙관주의랑 방임주의는 다르죠. 방임, 무책임한 것과 낙관은 다른 겁니다. 평소에 자기 중도를 지키면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유사시에도 허둥지둥 안 하는 거죠. 그 반대면은 허둥지둥 하는 거고요. 평소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아무것도 대비를 안 해놓으면은 유사시에 당황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라던가 등등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사연 신청곡 함께. 뭐야 이거? 오마이TV 인어공주님, 이런 기능도 있어요? 홍성민 씨? 와, 1,000원. 네,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드디어 오마이TV 방송 부정기를 포함해서, 부정기적으로 한 걸 포함해서 7번째인데 1,000원을 벌었습니다. 1,000원. 야, 이 춤이라도 춰야 되나? 와, 이거
감격스럽습니다. 와,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지금 알았네. 아, 고맙습니다. 그런 거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해주시면서 한 10,000원 정도? 비싼가? 5,000원? 어쨌든 현금을 쏘면서 신청곡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정말 모르는 곡이 아니면 어떻게 가사를 찾아서라도 부르는 거, 그거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노래방 반주 한 곡이 500원인데 그보다는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야, 홍성민 기자님 보셨어요 지금? 와, 이거 아니 앨범을 사주셔, 앨범 사시면 되지 왜 여기서 이렇게 막 쏘고 계세요? 당황해서 지금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와, 그러면은 지금 오마이 TV 주요 채팅 그리고 손병희 TV의 주요 채팅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응? 닥터 이브님, 잠깐요. 참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예, 평소에 대비가 잘 돼 있으면 이럴 때 당황하지 않는데 이건 제 그림 밖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은정님, 오늘도 감미로운 노래 부탁드려요. 팔찌 가수 손 가수님 이러면서 25,000원을 쏘아 주셨고요. 닥터 이브님은 지금 손병희 TV와 오마이 TV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맹활약 중이신데 손병희 TV도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신청곡 518 정태춘님 곡 플리즈. 와, 이런 거 저작권 때문에 틀 수는 없죠. 이 닥터 이브님, 사실은 518 정태춘 선생의 518은 저도 무척 좋아하고 정말 명곡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가들의 노래는 함부로 부르면은 아무리 잘해도 본전인데 특히 정태춘 선생 같은 그런 개성 있는 가수의 곡을 부르는 거는 잘해도 마이너스거든요. 예? 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데 좀 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니까 틀어야 되는데 이거 고민되네. 최성경님, 박직한 손 가수님 팬입니다. 그러면 정태춘 선생의 방법이 있죠. 이럴 때 편법이 정태춘의 518 부르기가 힘들면은 다른 사람의 518에 대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정태춘 선생의 다른 곡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님께서 고목을 신청해 주셨어요. 자, 하나하나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한테는 방송이 만약 1시간이라고 한다면 신청곡을 소화하느라고 별 얘기 안 해도 되는 그런 방송이 제일 행복하죠. 예. 제가 무슨 시사평론가도 아니고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음악이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즐거운 방송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즉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노래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건 고민을 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셔야 될 텐데 그게 고민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는 제가 준비한 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도중에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께서는 요즘에 어떤 사안에 관심이 많으신지 제가 홍성민 기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요즘 오마이티 뉴스에 독자들은 어떤 데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그랬더니 뭐니 해도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 그리고 이번에 의료계 언론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이야기라든가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예. 제가 준비한 곡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날씨가 좋았다고. 가을이 되면 제가 꼭 가을 초입에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떠드느라고 좀 목이 마르니까 한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무알콜 맥주요. 알콜 맥주를 마시고 싶지만 여기서 말리는 바람에
나뭇잎 사이로 조동진 작사 작곡의 노래 함께 나누면서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래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하나는 거지만 날씨가 좋으니까 물론 태풍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죠. 네, 어쨌든요. 나뭇잎 사이로 파란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지붕 틈 사이로 좁다란 하늘 그 하늘 아래로 사람들 물결 여름은 벌써 가버렸나 거리엔 어느새 서늘한 바람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린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해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여린 별 하나 그 별빛 아래로 너의 작은 꿈이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어둠은 벌써 밀려왔나 거리엔 어느새 정다운 불빛 그 빛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우린 또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파란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뭇잎 사이로였습니다. 조동진 선생 돌아가셨죠. 참 아까운 분이셨죠. 우리나라에서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의 언더그라운드는요, 미국에서부터 비롯되는데 1960년대 반문화, 히피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월남전에 반대하고 또 서구 문명에 염증을 내던 그런 젊은이들이 러브 앤 피스, 사랑과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반문명, 문명을 거부하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그런 사상이라던가 생활 태도, 또 인도인들의 그런 사상과 종교와 생활 태도, 뭐 이런 거를 벤치마킹하면서 나중에는 마약, 뭐 섹스, 뭐 이런 거 탐닉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60년대에 바로 이 히피즘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때 문화들도 말이죠.
주류 문화, 그러니까 상업적인 대자본이 개입되거나 유통사가 개입되거나 돈이 개입되는 이런 거 말고 방송할 우리식으로 따지면 프로모션 안 하고 방송 활동 안 하고 그냥 라이브를 통해서 사람들이랑 만나는 그런 음악이 언더그라운드 음악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바로 80년대 초반에 이 조동진 선생의 음악이 그런 거였어요. 즉 매니저가 돌아다니면서 프로모션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엽서를 통해서, 그 당시는 엽서 시대였으니까 심야 방송에, FM 심야 방송에 엽서로 사람들이 음악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시내에 지금으로 따지면 LP바 같은데 그런 곳에서 음악 감상실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음악이 좋으니까 FM 라디오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 알려지게 된 가수 조동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따지면 언더그라운드가 아닌 언더 브로드캐스팅 뭐 이런 느낌인 건데요. 그렇게 해서 얼굴 없는 가수로 처음 알려지게 된 거죠. 조동진 선생. 그렇게 해서 조동진 선생의 평소의 인품이랑 생활태도,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흠모하는 후배들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조직한 사람은 막내 동생인 조동익 선생입니다. 베이시스트이며 제주도에 지금 살고 계시죠. 90년대 최고의, 80년대 말 90년대 최고의 프로듀서, 편곡자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의 음악은 장르가 두 가지였어요. 마치 90년대 영화처럼요. 90년대 영화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계남이 나오는 영화, 그렇지 않은 영화로 나눈다. 그런 것처럼 한때는 조동익이 편곡하는 음악과 그렇지 않은 음악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조동진 사단에 한동준이니 장필순이니 뭐 이런 분들 모여들면서, 또 한때 그 초창기 들국화도 조동진 사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분들. 지금은 막내 여동생인 조동희 씨에 의해서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닥터 이브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닥터 이브님이 지금 아까 5.18 신청해 주셨었죠? 맞나? 맞습니다. 그래요? 10,000원씩이나 내고서 5.18 정대춘을 신청해 주셨는데 안 되니까 좋습니다. 그럼 일기를 쓰는 것처럼 부탁해요라고 했는데, 원래 이것도 MR이라고 해갖고 반주 테이프를 쓰면서 노래 부르는 게 폼이 나지만 기타로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빈약하긴 하겠지만 뭐라 그러나요? 그냥 빈약한 미학? 어설픈 미학? 뭐 이걸 좀 봐주시면은 기타 하나로만 해보겠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처럼 내게만 말하고 싶지만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 이렇게 거리를 뻗어내. 일기를 쓰는 것처럼 담담히 살고 싶지만 욕심이 너무도 많아 괜시리 세상 핑계대네. 가끔은 빛날 때도 있었나 그나마 순수한 때도 있었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일기를 쓸 때처럼 일기를 쓰는 것처럼 무언가 남기고 싶지만
가진 게 너무도 없어 아직도 멀었다 하네. 가끔은 부끄러울 때도 있었나 그나마 솔직한 때도 있었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일기를 쓸 때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라지지 쌓인 눈이 높지 않고 높은 곳을 그리워하듯 일기를 쓰는 것처럼 내게만 말하고 싶지만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 오늘도 거리를 헤매네. 일기를 쓰는 것처럼 했습니다. 이것은 제 음반 8집 음반에 두고 가셨네. 이 8집 음반에 2번 트랙이거든요. 일기를 쓰는 것처럼. 여기 일기를 쓰는 것처럼. 이게 그 허클베리 핀이라고 하는 밴드와 같이 작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곡을 들어보시면 모던 락 특유의 허클베리 핀이 모던 락 밴드니까 모던 락 밴드의 그 청량한 기타 소리, 일렉트릭 기타가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원래 만들었을 때는 리듬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것처럼 이게 아니고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일기를 쓰는 것처럼 내게만 말하고 싶지만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 이렇게 거리를 헤매네. 원래는 이렇게 했었는데 허클베리 핀이 편곡을 하면서 달라졌죠. 약간 경쾌하게 되었습니다. 게시판 좀 가볼게요. 하지만 음반이 안 팔리고 있어갖고 마음이 썩. 자,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보자, 먼저 오마이TV 게시판 가볼게요. 이은정님, 최성경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부탁드리신다고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지난번에 제가 했었나요? 지난주에 했었나? 지난주에 했죠? 네. 어쨌든 근데 뭐 그 노래는 제가 아직은 제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니까 최성경님 이 노래를 아시는군요. 이은정님, 와우 성대 쩐다. 왜 쩐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쩐다 그러면 으아 소리 높게 올라가고 막 소리 시원시원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쩐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네. 그지라서 지성해요? 이 닥터이브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더 후원 못해서 무슨 얘기예요? 10,000원이면 10,000원 사례인데.
민중 가수가 이리도 맑은 소리를 내시다니. 약간 파스텔 톤 아니던가요? 이 약간은 제가 목소리가 티 안 나게 약간은 그 파스텔처럼 허스키한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목소리 힘을 주고서 높은 소리를 낼 때는 맑은 소리가 더 돋보이지만 중음, 예, 또 중저음에서는 약간 좀 파스텔 같은 뿌연 소리 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소리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구나라고 알 것도 얼마 안 돼요. 자, 오마이뉴스 TV, 오마이 TV 흥해라 얍, 야 닥터이브님 고맙습니다. 신청곡 다시 통일이야 해주세요. 이은정님 알겠습니다. 오늘 혼자 부르신 이 부분 따서 휴대폰에 담아드릴 거예요. 홍성민 씨, 저작권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해주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처음에 뮤직비디오를 늦게 트는 거에 대해서 그건 그거고요. 네. 야, 이번에 손병희 TV에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재밌게 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보자. 진두풍사님, 밤풍수님, 송영조님 이런 분들 계시고 이승호님. 네. 자, 이승호님은 아이고 추억의 그 로고 구민TV 로고를 프로필 사진에 넣으셨네요. 가슴이 아프네요. 그때 그 조합원님들 다 어디 계신지. 이승우님, 제가 여기서 방송하고 있다고 조합원 그때 구민TV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배신자라고 뭐라 그러실까? 저는 구민TV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발해유통님, 야, 이 재밌게 노시네. 진도풍사님, 밤풍수님, 발해유통님 서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예. 이승호님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김유진님도 오셨군요. 일기를 쓰는 것처럼 제가 불렀습니다. 예,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쌓인 눈이 녹지 않고 높은 곳을 그리워하듯. 이 부분은요 제가 쓴 게 아니라 허클베리핀의 이기용 씨가 썼어요. 가사랑 곡을. 그리고 허클베리핀의 이소영 씨한테 보컬을 맡겼죠. 그러니까 이 노래 들으실 때 여성 분이 부른 부분은 이기용 씨, 그러니까 허클베리핀의 작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허클베리핀과 저와 그야말로 제대로 콜라보를 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네, 피처링이 좋았다고 김유진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손병희 이 프로그램에서는 시사 얘기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으신 모양이죠. 예, 시사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러저러 잡담 이것만 할까요? 예, 사실은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에 정말 시사 얘기를 쓰질 않습니다. 부글부글 막 오르는데도 거의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알아서 다 화를 내주시고 조목조목 따져주시고 으쌰으쌰 걸기도 하시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 음반 홍보 기간이어서 좀 자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라고 해서 왜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들처럼 이 검찰개혁 부분 그리고 언론개혁 부분 저 국민의힘인가 거기는 상수로 두고요. 예, 그거 어떻게 좀 게다가 이번에는 일부 종교 그리고 일부 의사단체 저도 할 말 많습니다. 부글부글 끓죠. 그런데 아마 독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오직 손병희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사는 얘기 해가면서 음악 듣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채팅창을 보면서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더 원하시는가를 채팅창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은 서로 침묵질하기 바쁘고 예, 바빠서 이러저러한 길게 얘기를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예. 닥터 이브님, 조수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앉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저는 자신 조수진이라는 이름 이분이 매치가 잘 안 돼요. 자꾸 이분 딱 보면 송영선 전 의원이 생각이 나서 송영선 씨라고 기억하세요? 박영선 아니고요. 송영선. 전 자꾸 이분이 생각이 나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전 동아일보 기자시라고 하죠.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 또래인데 이 조수진 의원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기자 시절. 기자로서 젊었을 때부터 알고 있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국민의 짐이죠. 이은정님. 그 고쿠민노 치카라 일본어로 읽으면은 고쿠민노 치카라입니다. 국민의 힘은 힘력자 쓰는 건데 이게 저 일본의 무슨 단체 이름이랑 같다, 모토랑 같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노사모 계열의 그런 시민 단체였던가요? 국민의 힘이 있었습니다. 약자로 국힘이었죠. 정청래 지금 의원께서도 거기 대표를 했었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단체 이름을 당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한편 국민의힘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은 하면서 당의 이름이 아닌 것 같잖아요. 국민의힘은 무슨 대명사 같기도 하고 말이죠. 보통 명사 같기도 하고. 자, 국민의힘의 논평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독되잖아요. 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좀 참신한 그런 느낌이 있죠. 게다가 이거 영어로 이렇게 번안했을 때 무슨 피플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뭔가 좌익 냄새도 난대요. 그러니 이미지 쇄신이랄까요?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국민의 짐. 저는 국민의 힘보다는 국민의 침이 훨씬 사실은 뉘앙스가 강렬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침. 똥꼬 깊숙이 찔러준다는 느낌의 국민의 침. 뱉는 침 뭐 이런 거. 그렇게 국민의 침. 자, 여러분 음악을 하나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로 할까요? 붉은 섬이라고 하는 그런 제 8집 앨범에 역시 들어있는 곡인데 8월 22일에 라이브 했던 겁니다. 제 유튜브 계정에는 어제 올렸습니다만 여주에 있는 여백서원이라는 곳에서 특설 무대를 꾸려서 온라인 콘서트를 했거든요. 경기 민예총에서 매년 하던 캠핑 콘서트를 금년에는 캠핑을 못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허클베리핀과 제가 같이 연주를 했죠. 이 붉은 섬 가사를 좀 보시고 이 해설도 보시면서 노래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듣고 보시겠습니다. 원숭이 구매지마 아직은 서달 오름 치비치리 아직은 한라봉 우미부도 아직은 회색 듀공 검은 구럼비 아직은 유채꽃 사이에서 웃고 있는 관광객들의 발 아래 불타버린 중산남 검은 땅 아래 새겨져 있는 아직은 슬픈
무뚝 피은 젊은이들 그들이 뒤돌아보던 아직은 검은 섬 복수의 명령 아직은 가데나 키지 알끄르 키지 아직은 김익렬과 김달삼 아직은 행복당과 하늘연못 아직은 다랑시 오름의 도굴 안에 올레길 마디마다 늙은 해녀의 주름 사이에 숨이 소리처럼 퍼져 나오는 아직은 붉은 섬 아직은 슬픈 섬 아직은 검은 섬 아직은 붉은 섬 예, 손병희 작사 작곡 그리고 허클베리핀의 이기용, 이소영, 성장규가 편곡을 했었던 붉은 섬입니다. 제 손병희 8집의 4번 트랙이죠. 붉은 섬. 뭐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키나와와 제주를 계속 대비하면서 가사를 썼죠. 4.3 70년 그러니까 70주년 4.3이 제주도 4.3 항쟁이 1948년이니까 70주년이 되었던 2018년을 맞이해서 만드는 옴니버스 앨범에 수록했던 곡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서 민중가요 작곡가들이 제주 가서 워크숍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유족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학살 유적지라던가 4.3 박물관이라던가 이런 데를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었죠. 이 노래를 왜 틀었냐고요? 예. 뮤직비디오가 있으니까 틀었죠. 예. 이게 제주와 오키나와는 공통점이 많잖아요. 일단 섬이라는 게 있고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거. 오키나와는 1945년도 일본의 마지막 격전지였죠. 미국과 일본의 마지막 격전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본토에서는 싸움이 없었잖아요. 미군이랑 일본이랑. 단지 공습만 있었죠. 공습과 원자폭탄만 있었고 일본군이랑 직접 맞닥뜨려서 싸운 건 오키나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이전에는 뭐 사이판이라던가 또는 이오지마, 유황도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 군인들이 너무 결사적으로 싸우고 뭐 가미가제로 자살 돌격하고 또 반자의 돌격이라고 있어요. 오키나와가 됐던 사이판이 됐던 아니면은 유황도가 됐던 최후의 순간에는 반자의 만세 부르면서 돌격을 하거든요. 거의 자포자기 상태죠. 처음에는 미군들도 당황하다가 나중에는 은근히 바래기도 했대요. 왜? 그냥 기관총으로 갈겨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최후의 순간까지 극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특히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뭐라 그러나 일본 본토가 그 결사항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오키나와를에게 지나치게 많은 희생을 강요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헛소문까지 퍼뜨려서 너희들 미군한테 잡히면은 무조건 잡혀서 죽거나 강간당하고 그런다. 그래서 이 잡히기 전에 너희들끼리 죽어라. 그래서 수류탄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동굴 안에서 수류탄으로 자폭을 하기도 하고 서로 찔러 죽이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 민간인들을 뭐 이런 거였는데, 오키나와는 사실은 16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땅이 아니었거든요. 사츠마번이라고 지금 가고시마 있죠. 가고시마에서 군사를 보내서 복속을 시키고 조공 비슷하게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1600년대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지배한 건 아닌데, 그런데다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옥쇄를 강요받고 그랬으니까, 그 이후에도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된 거는 1970년대입니다. 7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근 30년 동안을 미군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주일 미군의 70% 정도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가데나 공군기지라고 해서 한반도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오키나와에서 비행기가 뜹니다. 예. 뭐 B1 폭격기 같은 거, B1 랜서 이런 게 아마 거기서, 괌 무슨 또 이 오키나와 이런 곳에서 뜹니다. 그리고 오키나와가 원래 사실 세계적인 장수촌이었거든요. 오키나와는 척박하거든요. 땅이 척박해서 식량이 풍부하지 못해서 그런지 바닷말을 많이 먹었답니다. 지금도 오키나와의 특산품 중에 하나는 우미부도라고 있어요. 이 가사에도 나오지만 우미는 바다라는 뜻이고요. 부도는 포도입니다. 바닷말이 일종인데 진짜 조그만 포도, 청포도들이 깨알같이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게 특산품이고, 어쨌든 바닷말에다가 무슨 메밀, 예. 또 오키나와 돼지, 오키나와 토종 돼지를 그냥 해먹는 게 아니라 그 쪄서 기름기를 많이 쪄서 이렇게 빼서 먹거나, 아니면은 고야라고 해서 여주 있죠. 여주랑 같이 섞어서, 쓴맛 나는 여주랑 섞어서 볶아서 먹는 고야 참푸르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도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먹습니다. 대표적인 장수촌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래요. 과거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이 워낙 많이 살고 있으니까 식생활도 미국의 영향을 받는 거죠. 햄버거 뭐 이런 거, 패스트푸드. 스시 있죠? 초밥. 이 초밥 중에서도 오키나와에서 발전된 스시가 있습니다. 뭘까요? 스팸 스시입니다. 밥 위에 스팸을 구워갖고 얹은 거죠. 이러니 무슨 장수와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 오히려 만수무강하는데 지장이 있죠. 어쨌든요, 이렇게 오키나와는 일본이지만 일본이 아닌, 또 오키나와 현이라고 하죠. 오키나와 현민들은 마치 한창 때 제주 강정말 가지고 싸운 것처럼 기지를 옮기는다고 했을 때 극렬 반대합니다. 예. 뭐 뜻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제주도도 역시, 물론 제주는 그 오키나와보다는 훨씬 전에 우리 한반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만, 탐나왕국이라고 있었잖아요.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탐나왕국이라고 있었고, 또 육지 것들에 대한, 육지 것들이라고 하죠. 우리들 섬에서, 제주라는 섬에 있는 사람들은 육지 것들이 왔을 때 좋은 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말이죠. 야만적이라고 무시당하고 말이죠.
그런 끝에 4.3 때 그런 학살을 당했으니 좌우, 그러니까 이 좌우의 대립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치가들의 책임은 없는가? 좌와 우를 떠나서 이념의 대립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치가들이 제주라는 섬을, 오키나와라는 섬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국민, 시민이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가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방치를 해 두었을 것인가? 아니죠. 일본은 오키나와를 집단적으로 이지매하면서 본토를 지키려고 그러고 했던 것이고 4.3 역시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기 위한 그런 희생양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4.3을 진압하겠다고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를 저기 제주도로 보내려고 했을 때 거기에 11년대인가요? 13년대인가 하여튼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항쟁을 했던 게 쉽게 얘기하면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역사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신의 자신과 자신이 대표하는 그런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분열을 서슴지 않게 하고 선동을 하고 갈라치게 하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 이건 정말 소인배의 정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붉은 섬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죠. 그렇군요.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이제 약자가 People's Power Party라고요? People Power Party. 야, Power to the people, Power to the people. 존 레논이 한창 때 만들었던 노래죠. 존 레논은 비틀즈의 리더이기도 했었습니다만 한때는 평화운동가로 아내 오노 요코와 함께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큰 활약을 했죠.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는 참 낡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뭡니까? 황국신민의 약자잖아요. 황국신민의 약자. 우리들은 요즘 국민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시민, 시티즌. 시티즌을 번역을 한 겁니다만 국민은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국가의 구성을 얘기한 거고 시민은 뭡니까? 각각 자신들이 하나의 주체가 되는 각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보다는 시민의 힘이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현대 어법에 맞는데 그럼 유시민 씨만 좋아지는 건가? 아무튼 시민의 힘. 근데 이것을 피플스 파티라고 피플 파티라고 한다면은 그래 인민의 힘 그렇군요. 피플을 번역을 하면은 국민이 아니고 인민이거든요. 인민이란 말이 우린 뭐 북한도 있고 그래서 북한 빨갱이들이 쓰는 용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민이라는 것은 사회과학 용어죠. 인민. 그렇군요. 인민의 힘.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민이라는 말을 어쨌든 잘 안 쓰니까 시민의 힘 이거 괜찮을 텐데. 최성경님께서 10,000원을 더 쏘시면서 쿠바를 떠나네 부탁드린다고요? 그러면은 불러야죠. 네. 이거 참. 보자. 오늘 제가 하모니카를 안 갖고 왔군요. 다음 주에는 꼭 갖고 오겠습니다. 쿠바를 떠나네. 홍성민 씨, 쿠바 손명희님 모자도 체게베라가 있나요? 그렇죠, 여기 있죠. 이쪽에 있습니다. 체게바라, 요거, 체게바라. 그리고 요 민소매 나시라고 하는 민소매 티에도 이 체게바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쿠바에서 산 거죠. 쿠바 물가를 생각하면 꽤 비싼 거였어요. 10,000원이 넘는 거였으니까. 그러나 그런 나라에서는 관광객에 적용되는 물가가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물가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는 괜히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행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순응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저는
원주민들이랑 같이 로컬 그 주민들이 들어가는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도 있고 그 로컬 맥주라고 해서 싼 맥주를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쿠바를 떠나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홍성민 씨. 그래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건데요. 저는 국민학교란 이름이 초등학교로 바뀔 때 좀 뭔가 좀 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원래는 일제시대 때는 소학교였잖아요.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그리고 뭐 고등보통학교 뭐 이런 게 있는 거였는데, 이왕 바꿀 거면 국민학교를 바꿀 거면 그냥 어린이 학교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쨌든 되게 관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고향으로 나 떠나려네. 기쁨과 슬픔을 간직하는 가슴들이여, 나 이렇게 쿠바를 떠나네. 이루고자 했던 수많은 꿈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꿈 하나 남겨두고, 그대가 부디 내 꿈을 이루어주길. 나를 부르는 보잘것없는 이들의 곁으로, 나를 부르는 흐느껴오는 이들의 곁으로, 잃어버린 고향으로 나 떠나려네. 사령관은 이제 없다네.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누리던 모든 권리조차도 모두 내려놓고, 나 이렇게 쿠바를 떠나네. 나를 부르는 보잘것없는 이들의 곁으로, 나를 부르는 흐느껴오는 이들의 곁으로, 잃어버린 고향으로 나 떠나려네. 나 이렇게 쿠바를 정든 이들로 안녕. 나 이렇게 쿠바를 아무것도
presencia comandante Che Guevara, de tu qu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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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ncia comandante Che Guevara. 예, 쿠바를 떠나네 저희 5집 앨범에 있었던 노래였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성경님. 자, 이번엔 손병희 TV 채팅창에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침묵질이 좀 심하시네요 여기. 자, 조금씩 가볼게요. 아이누족 얘기도 나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아이누족은 그렇죠. 아이누족이야말로 정말 일본이랑 다르죠. 예. 오키나와 사람들이랑 아이누족은 저쪽 홋카이도 쪽에 많이 있었죠. 농업보다는 수렵, 채집을 했었고요. 동양적인 특징보다는 유라시아, 저쪽 서양 쪽에 특징이 많이 있었고요. 어느 순간 사실 홋카이도, 북해도는 1800년대 중반까지도 육지랑은 그러니까 일본의 본토, 육지가 아니라 일본 본토랑은 별 상관이 없었어요.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었는데 메이지 유신 즈음에서 홋카이도를 쉽게 하면 개척하기 시작했죠. 본토인들은 개척이라고 하고 아이누인들로 보면은 침략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던 것이죠.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돼지고기 섭취가 제일 많은 것. 반풍수님. 원래 본토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육류 섭취를 안 했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물론 조금씩은 했겠습니다만 불교의 영향,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생선은 먹었는데 육류는 안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가서 고기 먹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대신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부산물들 있죠. 그걸 가지고 야끼니쿠, 호르몬구이라고 해서, 호르몬은 버리는 부분이라는 뜻이라는데, 그렇게 해서 운임 대신, 그러니까 돼지나 소를 잡는 그런 비용 대신 그 부산물을 얻어와서 그걸 가지고 구워서 팔고 양념해서 팔고 그랬거든요. 그걸로 생활을 한 거죠. 그게 일본 호르몬구이의 시작이고 일본 야끼니쿠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된 거죠, 일본. 근데 그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 좀 다르니까요. 돼지고기 섭취가 제일 많지만 그걸 고야 참프루처럼 이렇게 볶아서 고야랑 같이 먹게 하거나 아니면은 쪄서 먹거나, 그러니까 기름기를 쫙 빼고 뭐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먹은 거죠. 스팸처럼 먹지 않고요. 자, 슬슬 가볼까요? 어디, 이게 베누스님, 발해유통님 등등등 오셨습니다. 자, 이 모니터가 2개 있어야 되나? 네. 대마도는 우리 땅인가?
글쎄요. 뭐 꼭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일본인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잖아요. 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세종 때 이종무인가요? 예, 장군, 박위 장군, 이종무 장군 이런 장군들이 생각이 나는데 대마도 정벌. 하지만 그렇지만 몇백 년 전부터 대마도가 사실 한반도와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생활을 많이 하기도 하고 소요시토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기억나는데 임진왜란 때 사실 임진왜란 때 강화가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고니시 유키나가 그리고 소요시토시 대마도주가 빨리 전쟁 끝내고 자기는 그 조선이랑 교역을 해지 먹고 사는데 지지부진하니까 대마도 자기 영지가 도턴에 빠져 있으니까 대강 속인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국서 같은 거를 좀 위조하고 그러면서 고니시 유키나가랑 같이 해서 네. 그 정도로 한반도에 대한 조선반도에 대한 의존도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살았죠. 네. 그 만주 땅이 우리 거다. 대마도도 옛날에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가십거리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땅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구나, 그랬던 적이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속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몽당연필 코너를 하나를 진행해야 되었군요. 지난주에 이어서 9월 24일 오후 8시에 오마이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몽당연필 소풍 콘서트, 조선학교를 돕기 위한 그런 단체 이름이 몽당연필인데 저기 효고현 소풍 그 영상을 올릴까요? 아니면 뭘로 올릴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몽당연필 영상들 좀 많이 갖고 왔거든요. 자, 막걸리용에서 무알콜 맥주 한잔 하고. 예, 몽당연필 매년마다 조선학교를 돕기 위한 시민단체 몽당연필이 일본 가서 소풍이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를 일본 당국은 차별을 하고 그래서 보조금도 끊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니까 참 힘들거든요. 교원들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어서 교원들이 근속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매우 젊은 교원들이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학교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효고현 소풍 영상 준비하셨어요? 예,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효고현은 아시다시피 오사카부 옆에 있는 오사카와 더불어서 우리 동포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효고현에는 고우베시도 있고 히메지시도 있고 뭐 그래요. 네. 그 효고현 고베시에서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재작년 여름이었는데 그것을 압축한 거, 편집한 것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고베 조선고급학교, 고베 조선초중급학교, 니시 고베 초급학교, 아마가사키 초중급학교, 세이방 초중급학교, 이타미 초급학교까지 이 효고현에서 우리 민족교육을 지키고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효고현 왔던 너 어디는 저런 표정이 계속 나와 같아 모습은 가무잡잡한 스포츠맨 어디든 난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
아버지, 어머님들이 학교를 세우시고 70년 동안 지켜와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와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남쪽에서 많이 알리고 함께 우리 학교 영원히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의 노래도 있고 남의 노래도 있고 통곡의 무지개나 그런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노래가 가세 함께 가세 대방의 큰 춤추며 강물이 북물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학교 아이들이 어머니 선생님과 함께 서울로 수학여행을 오고 그리고 몽당연필과 함께 서울에서 멋진 공연을 하고 경의선 기차를 타고 다 함께 평양으로 올라가서 공연을 합니다. 이제는 가능할 것 같죠? 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교를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뿐일세 이 땅을 딛고 살 우리 뿐일세 함께 가세 통일의 그 춤추며 그렇지 강력한 북력강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 가세 대왕의 큰 춤추며 하늘이 부누리 하나 되는 그날까지 하나 되는 그날까지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제일 조선인 운동사에서도 제일 큰 투쟁이었다고 합니다. 이 한신 교육 투쟁이 우리 동포들뿐만 아니라 일본 노동 단체, 시민 단체, 물론 교육 관계자 다가 하나에 뭉쳐가지고 사이사를 잊지 말자. 그 민족 교육의 과제는 지금의 현재 과제라고 뭐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기억하고. 만일 살아봐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이놈의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 싶어서 북망산천 찾아가는 길이오. 아니, 누구에게나 힘든 날이 있을 거야. 우리가 앞으로 힘차게 갈 때가 있으면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때론 넘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힘을 내는 거야. 다시 힘을 내는 거야. 어제 공연인데 공연자분들이 노래 하나, 가사 하나 우리들을 제일 동포를 생각해 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행복이 온다. 나는 어제 천년 전에 있었던 오늘 에리 씨가 부른 노래가 참 마음에 울리고 집에 가서도 탈하고 포기하지 않고 신념을 믿고 자기대로 살아가면은 행복이 온다. 여기 이야기를 나누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국을 떠나 수많이 이 역에서 나서자 너희에게 조국을 배우게 하는 미션이 보면서도 참 가슴이 찡하네요. 아유 참. 저는 2012년부터 매년 하던 소풍 콘서트에 한 번도 빠짐없이 갔습니다. 그동안 간 데를 보니까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그리고 저기 후쿠시마현의 코레야마라고 하는 그런 데도 갔었고요. 코리야마, 또 이바라기현의 미토시도 갔었고, 당연히 여기 오늘 효고현 고베시도 갔었는데, 원래 금년에는 홋카이도를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겁니다. 제가 뭐 불고기도 먹고 공연하는 것도 보셨죠? 예. 아까 보시던 영상 중에 취주악부, 그러니까 밴드부 연습하는 걸 저 보러 갔었거든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집합 시간이 지났다고 빨리 나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모두 너무 좀만 더 보게 해달라 그래서 취주악부가 연습하는 거를 끝까지 볼 수 있었죠. 수준이 높았습니다. 각 지역의 조선학교 특기들이 좀 있거든요. 어느 학교 가면 역도부가 강하고, 어느 학교 가면은 축구를 잘하고, 어디 가면 럭비를 잘하고. 예를 들면 오사카 조고,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 오사카 조고에서는 럭비를 잘해요. 그리고 도쿄 조고에서는 합창단이 명물인데, 여학생들 합창단이 멋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제가 봤을 때 조선학교 학생들은 정말 그 품성과 그리고 인성, 그리고 이러저러한 예술적인 재능까지, 게다가 기본적으로 일본말과 우리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동북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좀 통이 작아요. 일본인들은 확실히 통이 넓질 못해서 차별과 탄압을 일관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쿠키님, 마리길TV님, 진도풍사님, 김주진님, 초록바위님, 바리유통님 모두 호응해 주셨고요. 이승호님, 그렇습니다. 마음이 예쁜 부부 파피년준, 박예리. 맨 나중에 운동장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불고기 파티예요. 야끼니쿠 파티. 전 이것만 생각하면 좀 흐뭇한데, 실은 연물보다 제밥이라고 요 불고기 파티를 기대하면서 간다고 해도 약간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신나는데, 이 화로 있죠. 숯불이 들어있는 화로에다가 석쇠, 그러니까 철판에다가, 그리고 각종 양념한 그 불고기인데, 이걸 모두 동포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숯 담당, 너는 난로 담당, 너는 철판 담당, 너는 운반하는 거, 너는 씻는 거, 너는 채소 담당, 이런 식으로 담당들이 있는데, 물론 어른들이 준비는 하지만 요거를 가지고 나르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준비하고 이런 거는 역할 분담을 합니다. 학생들이 하는데, 히로시마 갔을 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히로시마에 예를 들면은 전교 학생회장이 집게를 들고 다니면서 수출 보충해 주는 거예요. 딱 그거는 학생회장의 권한이래요. 그리고 후배들이 다들 맡은 그게 있는데, 만약에 뺀질되잖아요. 뺀질되면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다음날 화장실 뒤에 집합해 갖고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때리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즉 이 동포 사회에서 이 조선학교라는 것은 구심점인 거고, 거기서 불고기 파티라는 것은 세레머니라는 겁니다. 각자 맡은 게 있고 그거를 이행을 해 가면서 굉장히 잔치이기 때문에 이거에 소홀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맛있어요. 저는 그냥 그 삼겹살 양념 안 하고 소금에 찍어 먹거나 쌈장에 싸 먹고, 우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양념된 이런 야끼니쿠, 일본식의 불고기, 소고기, 불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한두 번 먹어보니까 이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각 지역에서 소풍을 하잖아요. 소풍 콘서트를 하면, 콘서트는 그 시에서 좀 수용 가능한
되도록이면 큰 극장에서 해요. 그래서 멋있게 치르거든요. 그 다음 날에 조선학교를 가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체험도 하고, 또 방문단이라고 해서 우리 공연하는 사람뿐 아니라 몽당연필 그 멤버들 회원들이 가서 준비한 걸 가지고 아이들이랑 나누기도 하고 연극을 보여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수업도 참관하고 별거 다요. 그리고 맨 나중에 하는 게 바로 이 불고기 파티입니다. 예, 이 불고기 파티를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공식 일정을 끝내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흐뭇하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이게 참 현대사의 비극인데,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그냥 객관화시켜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감정이입이 돼요. 남한 정부에서 너무 동포들을 기민, 그러니까 버릴 기자했죠. 너무 외면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마리길 티브님, 맞습니다. 우리 민족이 자존심 하나는 갑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탄압을 하고 그래도 굴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굴하지 않는 표상이 바로 이 조선학교인 것이죠. 차별로 피해보는 조선학교, 나쁜 아베 세력들. 지금 아베 뒤를 이어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총리가 될 거라고 하죠. 그렇다면 참 또 가망이 없는 겁니다. 일본 참 아쉽죠. 안타깝죠. 지난주에 우리 생방송 게시판에 왔었던 히로시마의 철도 노동자 야마카미 시게노리 씨, 또 가나가와 현의 후지타 요시에 씨, 이런 진보 노래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모두 조선학교의 친구들입니다. 우리 동지들이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일본의 정치가들, 자민당류의 정치가들은 너무 좀 아쉬워요. 정말 통 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보자. 지금 이 시간이 8시 29분. 지금 화면에 떠 있죠? 2020년 9월 24일 8시부터 10시까지 안부를 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몽당연필 콘서트를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합니다. 자, 웹자부에 보면은 양옆에 있는 사람들은 몽당연필 티를 입고 있는 그런 회원들이고, 가운데는 아이들이네요. 학생들. 예. 출연진들 보면은 KBS 국악관현악단의 대금 부수석인 한충은 씨 계시고요. 뮤지컬 배우 이정열 씨, 그리고 저와 이렇게 결성한 프로젝트 듀오 인기 가수 파핀 현준, 박예리 씨, 또 이한철 밴드, 예, 슈퍼스타 부른 그 이한철 맞습니다. 그리고 권혜요 씨, 권혜요 씨가 우리 몽당연필의 대표거든요. 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첫 연습도 합니다. 음악팀들. 저는 이번에 음악 감독을 맡았거든요. 노래표 우리나라도 있고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군요. 8시 30분. 오죽 손병이 아직은 계속 갈 길이 멀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후원도 해주시고, 야, 이거 뭐 갖고 우리 야끼니꾸, 예. 불고기라도 한번 먹읍시다 우리. 예, 홍성민 씨랑 저랑 김윤상 팀장님이랑 박정호 씨, 제가 저녁에 방송을 하면서 박정호 씨 못 만나게 되는데 박정호 씨까지 불러갖고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 예정대로라면은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인 9월 15일 오후 7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방송,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부르고 싶은 노래 이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영상은 뭘로 할까요? 예? 보자, 뭐가 좋을까? 후지타 요시에 씨가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본의 가나가와 현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 참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방송 마지막은 다시 통일이야 뮤직비디오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통일이야. 참 분단의 아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아픔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일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그 아픔이 지금 조선학교란 이름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러저런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